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출정했던 회령진성 복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복원 사업 계획만 있을 뿐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마다 차별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과 그림책 도서관 등 테마별로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수매합니다. 벼 쓰러진 피해를 입은 3만 톤 가운데 최근까지 15,000톤의 벼가 매입됐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전남도의회에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회령진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조선 수군 함대를 이끌고 해상 전투를 위해 출정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장원군이 일부 성벽만 남아있는 회령진성에 대한 복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회진면의 한 동산. 성벽처럼 보이는 돌벽이 동산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곳은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조선수군 함대를 이끌고 해상 전투를 위해 출정했던 곳. 특히 이순신 장군은 회룡포에서 12척의 배와 전병력을 무장해 도열하고 임금의 교서를 들고 충정을 결의하는 굴레인 숙배 행사를 거행했던 곳. 바로 장흥 회령진성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령대표로 나아가는 기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곳이고요.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회령진성은 향후 학술 조사와 학술 고증을 거쳐서 성벽 복원 그리고 동원 객사터 복원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복원조차 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성벽만 놓여 있습니다. 횡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방치된 성벽에 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립니다. 군에서 예산 요구를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지방비 갖고는 안 되겠지만 국비를 가져와서 개발해서 회령성 숙제하고 맞게끔 역사적인 것을 찾아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또 회지는 특별히 수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바람이에요. 회령진성은 현재 616m의 성벽과 일부 석축이 민가 인근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장흥 회령진성인데요. 장흥군은 이곳을 복원해 장흥의 대표적 관광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회령진성은 지난 1987년 1월 15일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44호로 지정됐습니다. 현재는 여수와 해남, 진도 등 인근 시군과 함께 전라남도의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잡혀 있을 뿐 예산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령진성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흥 군비하고 마치 국비 50%씩 해서 이제 관광 자원화로 더 발전시키겠죠. 이순신 장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회령진성.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은 400년 전 폐허된 성벽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자체들은 거점 지역에 도서관을 설치해 주민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마다 차별화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한 시립 도서관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봅니다. 책 종류와 의자 등 편의시설이 어린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부모를 위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일반 소설을 비롯해 양육서적과 부부 지침서 등이 마련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한 겁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분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도서관 구역하고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잘 분리가 되어 있는데 또 어린이들이 돌아갈 수 있게 안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와서 있기에 안전하고 또 제가 있기에도 편안한 곳인 것 같아서 더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순천 지역 시립도서관 8곳의 이용객 수는 108만여 명. 지난 8년 동안 10%가량 감소했고 도서 대출량은 20% 정도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순천시는 이처럼 이용객이 줄어드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특성화를 추진합니다. 삼산도서관을 성인과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기존 그림책 도서관은 관련 도서를 확충하는 한편 그림책 연구기관으로 활용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례 호수 도서관은 생태 환경 분야 도서를 늘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도서관을 특성화를 시키다 그 지역에 맞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연 그 사람들의 성향 이런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하나의 특성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순천시는 시민이 쓴 책을 수집해 도서관에 보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3년 기적의 도서관 개관 이후 손꼽히는 도서관 도시로 알려진 순천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 정책이 복지와 문화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최근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를 놓고 완도와 거제 등 두 지자체가 적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완도군이 난대수목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국립난대수목원을 한국수목원관리원 산하가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완도군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모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난 봄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한 뒤 목포를 찾은 방문객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와 목포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클럽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6일 목포시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목포의 관광 자원과 상품 개발은 물론 복지관광 상품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올해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받으며 서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서 정말 전국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희 역시도 많은 관광객들을 목격해서 홍보해서 목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발굴과 반대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구석기 유적지가 장흥에 있다고 하는데요. 장흥 신북 유적은 지난 2002년 국도 공사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2년에 걸쳐 발굴 조사가 진행돼 2,700여 개의 유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유적의 규모는 축구장 36개 넓이로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발굴 장소에는 편말 1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2015년 이후 추가 발굴 조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해 구석기 시대 최대 유적지를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뭐길래입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은 전남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자체인데요. 인접한 도시들이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키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역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순천시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 순천 인구를 가져가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들이 공무원에게 할당을 주며 강제로 주소지를 이전시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순천과 여수, 광양의 인구 변화 통계를 살펴보면 수백 명씩 줄어들던 광양시 인구가 연말만 되면 갑자기 늘어나고 증가하던 순천시 인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가 줄어들던 여수시도 지난달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전입신고를 독려해 인구가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구수를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약속은 약속이다입니다. 5년 전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여수시와 운영업체가 공익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이 매출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공익기부가 강압에 의한 협약이었다며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 공익기부금 19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여수시가 먼저 약정서를 작성해 왔으며 공익기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문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강압에 의한 기부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일단 지자체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고발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돌산연합청년회 등 7개 단체는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업체와 여수시 사이에 이 법정 공방이 예고되면서 공익기부금에 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링링과 타파, 미탁 등 세 차례 태풍으로 대규모 벼 쓰러진 피해를 입었던 전남 지역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 태풍으로 쓰러진 피해를 당한 전라남도 내 벼 3만 톤 가운데 11월 말까지 50%를 초과한 15,000톤의 벼를 매입했습니다. 2016년 태풍 피해 벼 3만 톤 가운데 3,400톤만 매입됐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벼 매입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경기 효과가 나타나 미질 향상은 물론 쌀값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0kg 가마당 18만 8,476원이었던 쌀값은 11월 25일 19만 204원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까지 전남도의회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가 단독 조례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는 강정희 의원 등 도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하고 전체 의원의 87%가 찬성한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계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단독 조례 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려 있다며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영암 도기박물관에선 생활도예교실, 도예동아리 회원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회원들이 그동안 빚어온 작품을 통해 초보 도예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 기대가 되는데요. 선순옥 도예동아리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영암도기 박물관에서 생활도예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암도기 박물관에서는 영암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도예 교실과 도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는 행복을 빚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시로서 다양한 도자기 제작 기법을 활용해서 회원들이 직접 빚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네, 도기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얼핏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요. 작품 네네. 활동을 하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또한 저희 동아리 회원들의 반응은 정말 긍정적이고 작품을 만들 때 저희 분위기가 정말 최상급 이상입니다. 도자기를 빚을 때마다 회원들마다 느끼는 그 희열감과 행복감이 남다르면서 또한 자기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또 도예 작품 활동뿐 아니라 도예 동아리에서는 지역민과 행복 나눔 또 기부도 실천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까지 3회째 기부 활동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기부 활동은 쭉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또 회원들 간의 생각이 모두가 일치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장학금 기부는 아마 우리 회원들 간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회원분들의 표정에서 정말 이 밝음과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죠. 앞으로 계획은 영암 도기 박물관에서 이런 활동 공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면 저를 비롯한 우리 영암 도기 박물관 도예 동아리 회원들이 꾸준히 참여할 것이고 또한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행사 때 왕박이나 마한 축제 때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요. 또 행사 때 작품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판매하면서 그 작품 대여를 가지고 모든 이익금은 아마 장학금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내려갔다가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이 춥기는 해도 하늘만큼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니까요. 나오실 때 모자나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대설인 토요일은 중서부 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침에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년 3개월 만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었지만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기존 협력과제 지속 추진과 함께 블루이코노미,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 현안 8가지 추진 노력에 동의했는데요. 지역 이기주의에 잡힌 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만큼 실망감도 큰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과제에 대해 김순호 변호사, 안병환 전 농어민 신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두 번째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광주 전남이 함께 좀 발전해보자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에 지금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뭐 1년에 2번씩 정례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전남도청에서 당시 이제 전남지사와 그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21개월 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 또 15개월 만에 올해 2019년 11월 25일에 모여서 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기존 협력 과제 24건 그리고 신규 협력 과제 8건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뭐 좀 민감한 이슈들은 전혀 다루질 않고 그냥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가 태동된 게 아까 말씀하신 2014년인데 지금 총리로 있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함께 만들면서 그 당시에 최대 성과는 뭐였냐면 광주 전남이 사실은 뭐 같은 호남이다 해서 한 지붕이다 한 가족이다 했는데 다른 살림을 차렸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광주 전남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을 하나로 해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최대 화두였던 것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가 좀 화두였습니다. 이 부분에 최대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게 성공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 됐는데 나머지의 문제, 즉 뭐냐면 앞서 말한 이런 두 가지 문제나 뭐 또 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광주의 입장이든 전남 입장이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양보할게 이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이라든지 뭐 좀 약간 지역 현안 문제들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런 지역 현안 문제들도 좀 풀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네.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한데 이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실제로 군공항 문제는 광주의 입장에서도 전남 입장에서도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군공항이 이전하면은 광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엄청난 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수요,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주변 환경 개선까지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 뭐 소위 말하는 끼워넣기로 야 군공항 받으면 민간공항까지 이전해 줄게 라는 식으로 협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전남 입장에서는 우리 무안 국제공항이 있는데 가만히 잘 놔둬도 이제 어차피 광주의 민간공항 수요는 다 우리한테 쏠림 현상이 있을 텐데 굳이 우리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로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민간공항에 대한 부분은 전남으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공항에 대해서는 서로 좀 말이 거꾸로인 거예요. 광주에서는 내가 개발 이익이 있으니까 돈 좀 주어서 그쪽으로 보낼게. 근데 전남에서는 실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과 정책을 혜택을 받는 사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의결권자고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 문제만 나오면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모여서도 우리 이 문제는 우리 못할 거야. 하지 말자. 꺼내지 말자 하게 되고 그러면 야 너도 나도 아니면 누가 할까? 국방부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좀 결정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잘 조율을 해볼게.
이게 광주하고 전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좀 상반되기도 하고 군공항이 뭐 이전되면 광주에서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전남은 가져오면은 사실은 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지자체에서는 전남에 있는 지자체 후보지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전남에서 누가 이걸 말하는 순간 굉장한 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광주 전남지사, 광주시장이 국방부를 찾아가서 이거는 국가안보사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좀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걸 어디 섣불리 빨리 발표를 했다가는 지역 주민들이 다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지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에서는 또 이제 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무안군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도 해요.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해법 말고 여러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주민 여론만 한다고 하면 어디 이전을 받을 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소음 피해가 상당하고 한번 들어오게 되면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위에 인근 또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군 공항 근처에서 생활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한 5년 정도를 그 근처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수원 공항 근처 쪽에서. 그런데 어떠냐면 정말 그 비행기가 딱 날아갈 때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 공항 근처 소음 피해 주민들 소음 피해 대책위가 구성되고 정부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싸우고 뭐 최근에 보상까지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군 공항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도 광주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군 공항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소음 피해라든지 아니면 공항 주변으로는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이 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재산권의 피해도 있을 거고요. 이런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아니면 이 피해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해 놓고 결국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 즉 예를 들면 현재 광주 전남으로 따진다면 광주에서 전남을 이전하게 되면 광주에서 개발 이익이 상당 부분을 전남 쪽으로 공항 이전지로 아마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이 될 거고요. 군공항이 이전하면 거기에 상주 인구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주 인력 하니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라든지 그 사람들의 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같이 개발 이익을 조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논의를 먼저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 그 너네 피해 보는 사람 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어디를 정하지 않고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먼저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원전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본다면 영광의 한빛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이 들어섬으로써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혐오 시설 아닌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들어서면 그 주변 지역에 원전으로 인한 개발 이익으로 통해서 받아지는 아니면 협력기금으로 지역에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 금액이 연간 뭐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미리 좀 협의를 거치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올 수 있다라면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턱대고 야 그래도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국방에 필요하니까 받아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아마 군공항 이전을 환영할 곳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법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고려돼야 할 거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 효과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이건 쏙 빼고 결정만 먼저 해버리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누가 피해 볼지 모르니까 다 같이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첫 번째 이런 상생발전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빛가람이 혁신도시다. 광주 전남이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의 아니게 양쪽에서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대대적인 개발 이익이 발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나누자라고 협의가 됐는데 이게 나주시의 입장과 전라남도의 입장과 광주광역시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그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던 게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주변 인프라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된 부분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갔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능했던 거는 피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이익을 받지 더 손해를 봤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군공항 문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광주 전남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중요 현안이 아닌 부분에서는 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선 7기 첫 위원회 당시에 무항공항 그 활성화 협약을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잘 매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항공항 민간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군공항 문제가 또 이슈가 되니까 진전이 안 되니까 그 함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그 완료된 과제들을 보니까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성공 개최 협력 과제 또는 전남도 도유지 활용, 귀농귀촌 영농 교육 협력, 그리고 의료 관광 활성화 공동 협력, 지방 통합 방위 회의 통합 운영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 완료된 과제들은 광주 전남의 이해가 그렇게 상반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냥 잘해보자는 취지로 서로 그런 부분이고 중요 현안이 있는 걸 보면은 광주 민간공항 무한 국제공항 통합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 그리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그리고 국립심혈관 질환센터 유치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려면은 제가 이제 만난 연역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도지사나 시장이 만나고 또 띄엄띄엄 한 2년 만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실무자들이라도 자주 만났느냐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수장들이 만나는 횟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간에라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가 많이 됐어야 됐는데 많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은 그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이제 사실은 광주 전남이 공공기관 이전 받을 때 원래 다른 지역은 경북이나 부산이나 다 따로따로 받는데 광주 전남은 합쳐서 한 군데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 쪽에서는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조금 양보한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생긴 재원을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같이 쓰자 이건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시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주에다가 유치를 해서 이게 생긴 재원인데 나눠주기가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상반이 생기는 건데 원래 이제 이렇게 함께 발전하자고 유치를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되고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용역을 주고 기금을 마련할 규모라든가 사용처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향후에 그대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렇게 중요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인데 그동안 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뭐 군공항이라든가 다른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말하기가 좀 꺼려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이제 뭐 양보했다는 식으로 좀 나오면은 각 지자체들도 보면 뭐 자기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저기 넘겼다, 뭐 이익을 뺏겼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좀 싫어서 아마 만남을 자주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실무자들끼리는 뭐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것일수록 자주 만나야 뭐 의견도 좁혀지고 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끼리 좀 자주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상생발전위원회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상생발전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필요성은 뭐 당연히 인식하죠. 이제 이번에 뭐 전남지사나 광주시장님이 굉장히 뭐 공동체다, 천년을 이용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하나로 광주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었는데 도청도 광주에 있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광역시와 도가 분리되면서 좀 생활권이 분리된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로서 같이 발전을 하려면 이 상생발전위원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핵심 현안을 좀 피해가는 식의 뭐 책임 피하기 이런 협의만 계속을 하면은 문의만 있는 거고 실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좀 이게 존재 가치를 계속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상생발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왜 잘 됐냐면요. 양쪽 도지사, 시장이 처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전남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가장 쉬운 거 조직을 싱크탱크를 통합하자. 여기서부터 많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양쪽 기획실을 중심으로 뭐 정책기획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적인 미팅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만약에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안 만났을까요? 만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필요할 때 우리가 만나자. 우리 약속한 거예요. 우리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납시다. 근데 6개월에 한 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실질적인 토론은 안 되는 거예요. 상설화되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묶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정성 있게 가려면 양쪽 의회에서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를 의결하고 뭐 월 1회 아니면 공동의 그 상생협의회를 위한 사무국을 공동으로 꾸린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마치 지금은 뭐냐면 그냥 이게 광주 전남이 부부간으로 따진다면 부부가 돼야 하는데 그냥 간만 보고 있는 연애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싫다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부부가 됐다라면 싫어도 같이 내 것도 양보하고 서로 양보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도 광주는 광주 거, 전남은 전남 거. 그러다 보니까 군공항 문제라든지 좀 첨예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둘이 만났다 내가 좀 양보하면 다음에 우리 더 큰 것도 올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 너 뭔 짓 했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체장들은 다 선거로 표심을 먹고 사는데 표에서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광주 전남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주 전남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입을 모아 공동체를 강조했지만 최대 공동 현안인 문제에 대해선 좀처럼 이렇다 할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 본래 취지를 살려 머리를 맞대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